푸른방송 조광래 회장이 달서구청으로부터 지방세 유공 납세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달성구는 음력 2월 초정일에 맞춰 현풍향교 대성전에서 충계 석전 대제를 28일 봉행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지난 28일 대구 고양이를 사랑하는 캣맘과 캣데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브루스 리오 피아노 리사이틀이 3월 8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됩니다. 마술쇼 더 브레인이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방송 조광래 회장이 달서구청으로부터 지방세 유공 납세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청 직원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3월 원래 조회는 국민의례 후 각 분야별 모범자 시상과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 그리고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태웅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기후위기 시대 도시녹색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김수봉 교수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각 분야별 수상자로는 청소유공 구민표창의 김영숙, 구정유공 구민표창의 이종원, 선행모범의 박말순 구민이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지방세 유공 납세자 표창에는 푸른방송 조광래 회장을 비롯해 원창 머티리얼, 그림테크, 동방플랜텍이 성실 납세와 구정발전에 기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 납세자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조광래 회장을 대신해 조연수 푸른방송 대표이사가 대리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모범통장 표창에는 감삼동 김순년 통장, 죽전동 최미자 통장, 장기동 김효경 통장, 용산 1동 정영숙 통장, 마지막으로 용산 2동 백숙화 통장이 모범통장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구정유공 공무원 표창에는 성당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황현정, 그리고 민원친절 표창에는 용산 2동 행정복지센터 김도형 주무관이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오늘 모범구민 표창과 유공 납세자 표창, 그리고 구정유공과 친절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성실 납세로 나라 사랑 실천과 구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음력 2월 초정일에 맞춰 현풍향교 대성전에서 최정 군수를 비롯해 윤홍석, 현풍향교 정교, 지역 유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계 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석전대제는 초원관의 최정 군수가, 아흥관에는 윤영현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장이, 종원관에는 곽기욱 유도회장이, 그리고 분원관과 함께 봉행하고 박흥병 현풍향교 장이가 진행 순서를 낭독하는 집례를 맡아 거행했습니다. 석전대제는 제사 음식을 상에 차리는 진설과 향을 피우고 제를 준비하는 전패례, 공자 등 5성의 잔을 올리는 헌례, 성인의 잔을 올리는 분헌례, 제수 음식을 나누는 음복례, 축물과 예물을 태우는 망용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풍향교에서는 대성전에서 각 문중에 유림이 모여 공자를 비롯한 5성, 송조 4연, 동국 18년 등 옛 성년 27회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 석전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향사가 진행된 대성전은 1995년 대구광역시 문화재의 자료 제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위대한 3.1 정신, 대구 굴기를 계승하다를 기념식 슬로건으로 정하고 3.1절의 참된 의미와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면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강복 회원과 보훈단체장, 기간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국악단의 살풀이춤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 축하 공연, 만세 삼창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축하 공연에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는 창작 뮤지컬 자유를 위하여가 선보여졌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2월 20일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전개해 각 가정, 기업 단체와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개항하며 지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3.1절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의 유족들을 위문 격려하고 강복 회원과 독립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에 한해 3일간 대구 도시철도 무인 승차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달서구 의회에서 지난 28일 대구 고양이를 사랑하는 캣맘과 캣데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 의회가 주최하고 임미연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로 동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실무 부서 간의 토론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특성에 따른 관리 방법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개와 고양이의 차이와 합사 갈등 그리고 길고양이 돌봄을 내용으로 하는 캣맘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박순석 수의사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강연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동물 복지를 위한 캣맘과 캣데디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동물 복지 정책 발굴과 함께 고양이 TNR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과 동물 보호소의 기존 정책과 제도의 변화성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달서구청 경제지원과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행정 및 제도적 문제에 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수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미연, 최홍린, 서보영 의원을 비롯해 박순석 수의사와 달서구청 관계자 그리고 각 지역별 캣맘, 캣데디 포함 2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대해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이 3월 8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됩니다.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승의 영예를 거머쥔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이 달서 아트센터에서 선보입니다. 6년 만에 개최한 브루스 리우의 공연은 완벽한 테크닉과 섬세한 곡 해석으로 관객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2022년 4월에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브루스 리우는 이번 리사이틀 공연에서 활발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랑스 작곡가 라모의 가보트와 6개의 변주곡을 비롯해 쇼팽의 그대 손을 내게 주오와 리스트의 돈주왕의 회상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3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진행되는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술쇼 더 브레인이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개최됩니다. 4년 만에 컴백한 마술사 최연우의 매직쇼 더 브레인이 26주년을 맞아 심리마술부터 대형 일루전까지 더욱더 커진 스케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술사 최연우가 멘탈리스트로 변신해 사람의 뇌와 기억력을 가지고 놀라움의 연속인 마술과 그 이상의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어 모두의 시선과 재미를 사로잡는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금까지 최연우 마술사의 공연과는 다르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멘탈 매직으로 관객과 함께 참여하는 치밀한 두뇌 게임을 선보이며 심리학, 뇌과학, 행동과학을 이용해 모든 마술이 연결되어 마지막에는
거대한 퍼즐처럼 모두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완성된 마술쇼를 선사합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토요일에는 3시와 7시, 일요일에는 1시와 5시에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리는 마술쇼 더 브레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 희망인문 극장 운영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007년부터 해마다 운영해온 달서 희망인문 극장을 올해도 3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달서 희망인문 극장은 각계 저명 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제공하는 달서구 대표 명품 인문학 강연으로 올해는 3월부터 8회 강연으로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 3월 14일 오후 2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첫 강연은 성승한 첼리스트를 초청해 영화와 음악이 함께하는 시네마 콘서트 행복이라는 주제로 첼로의 선율과 힐링의 시간을 함께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김영하 작가의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5월 9일에는 곽재식 교수의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 6월 13일에는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소통을 위한 성격 유형 분석과 설득 기법을 주제로 상반기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퇴근길 인문학을 포함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으로 주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모든 강연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전하고 참여를 원하는 달서구민은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고 알렸습니다. 두 번째는 강서소방서 김남철 의용소방대장을 만나다 소식입니다. 김남철 대장은 2019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고민하던 중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어떤 단체인지 생소하고 궁금해서 가입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 대장은 의용소방대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일, 그리고 각종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일들을 회상했으며 특히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 없이 현장이 수습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참 보람을 많이 느꼈고 가슴까지 뿌듯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용소방의 역할과 활동을 묻는 질문에 김 대장은 대원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하던 일을 뒤로하고 재난 현장으로 출동해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단체라고 소개하고 김남철 대장이 속한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약 170여 명이 현재 활동 중이며 앞으로 여성 의용소방대가 설립되면 200여 명 함께 지역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처음 가입 이유는 단순했지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소방서를 보조하고 협동하면서 지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말없이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대원들에게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함께 전했습니다. 한편 김 대장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과 불조심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추진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이어지며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2021년부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주와 가로 등 시설물에 특수 제작된 염료 도색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 디자인된 특수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1년에는 논공읍 4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4.6km 구간 762개소를 설치했으며 다음 해인 22년에는 5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4km 구간 1476개소의 가로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더불어 올해는 오포읍과 가창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1년부터는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경찰서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고고 캠페인 소식입니다. 부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3년 활동계획에 의거 21일 오후 3시부터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리보고, 조리보고, 둘러보고의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023년 분기별로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달성군 종합복지관,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부지면 보둥리원 20여 명을 포함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집집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문을 발견한 대상자는 요리보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조리보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둘러보고 하면서 혼자 어려움을 고민하지 말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부지면은 이번 캠페인이 산업지역 1인 청장년 가구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빌라 밀집 지역에서 전개된 이유에 대해 대구시의 특화형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자료에 수시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자료가 수신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항상 위기 상황이 없는지 촉각을 세워야 하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새학기 대비 학교 급식 위생 점검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3월 새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8일까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새학기 대비 학교 급식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점검 분야는 급식 시설 및 기구 위생 관리와 작동 상태 여부, 조리실 및 식품 창고 내 온도와 습도계 설치 및 작동 여부 등 시설 관리 분야와 식재료 신선도 확인 및 유통기한 준수 등 식재료 관리 분야, 그리고 급식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 개인위생 분야, 마지막으로 칼, 도마 등 조리 도구 용도 구분 및 세척, 소독 여부와 같은 작업위생 분야 등 4개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배포된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와 이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위생 점검과 함께 기구 사용 및 조리 작업 시 교차 오염 예방 등 위생 관리 교육까지 진행해 위생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학교 급식 위생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 및 설비 기구 등이 미비점이 있는 경우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기계공고 전국 최상위 수준 취업성과 궤거 소식입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22학년도 졸업생들이 대기업 등 우수 기업에 대거 취업해 취업률 95%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이번 졸업생들은 대기업 52명, 공기업 7명, 유망반도체 기업 91명, 그리고 지역 유망기업에 124명이 취업했다고 밝히고 이는 졸업생들의 취업자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희망하는 우수한 기업에 취업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필요한 취업 전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군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투트랙 메이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고 전하고, 이를 통해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근무지에서 인성과 현장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후배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북기공은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유망 우수기업 9곳을 직접 방문해 학교의 교육과정과 맞춤형 교육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취업 지원을 위한 39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취업한 3학년 이재호 군은 학교 수업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종구 교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미래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3월부터 달서구 거주 혼인신고 신혼부부에게 나라사랑 태극기를 선물로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혼인신고 신혼부부 나라사랑 태극기 증정 사업은 신혼부부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동시에 국기 보급 확대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달서구 거주 신혼부부가 달서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혼인신고 시 태극기를 증정합니다. 증정용 태극기는 깃발과 축결혼 두 분의 앞날이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등 축하의 메시지를 담은 보관함과 기뽕이 세트로 구성됩니다. 달서구는 혼인신고의 행복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는 혼인신고 포토존을 3단장에 혼인신고 모바일 사진인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가족 친화적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7일 구청 5층 상황실에서 LH 대경본부 경북대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달서구와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 경북대 스타트업 지원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디지털 문화교육 거점센터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디지털 전환, ICT 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해당 사업을 위한 협력,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 및 인프라의 활용과 지원, 디지털 기술 체험 활용 거점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앞서 달서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생활 SOC 시설을 활용해 주민에게 실감 미디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 체험 활용 거점센터를 구축해 디지털 제작, AI 기반의 코딩 메이커 활동, 신기술 체험을 연령별로 체감할 수 있는 실습 위주 미래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다문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이 2회기에 걸쳐 디지털 새싹 캠프에 참여하여
미래 자동차의 기술 변화, 자율주행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전국의 초중 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 도로주행 훈련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여 인공지능에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방법을 배웠으며 직접 자율주행 진행과 동작을 위한 알고리즘 원리를 적용하고 코드를 작성하여 학습이 완료된 상태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여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급식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현재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대구광역시 지부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그날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항일 역사와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달구벌대종 타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12시에 개최된 타종식은 아침 9시에 진행된 국립시남열공원 참배 및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활공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 이어 마지막 행사로 타종식은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시교육감, 대구지방보훈청장, 중구청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내 달구벌 대종에서 개최하였으며 25명이 3개조로 나누어 조별 11번씩 타종했습니다. 특히 타종식에는 대구 지역 보훈단체장 10명이 참석하였고 2022년 대구광역시 호국보훈 대상 수상자인 차대근 씨와 제46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한 박경욱 씨가 3.1절 기념 타종자로 나와 의미를 더했습니다.